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유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지금 녹화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 준비와 참여로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두 후보께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토론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꿈을 함께 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협력하여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을 위해 좌장으로 애써주실 이영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기꺼이 좌장으로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기 뒤에 저처럼 이렇게 명찰 달고 계시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여러분의 질문지를 받는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하 교수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4회 광주 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형하입니다. 후보자님들의 뜨거운 열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고스란히 담아서 아름다운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각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는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선거 공보물을 혹시 받아보셨을까요? 이렇게 우편물로 오신 거? 네. 저처럼 이렇게 다 칼로 다 잘라가지고 보셨습니까? 네.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호 1번 전성남 후보님이십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운기 후보님이십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김운기 후보 측의 토론을 맡으신 손명동 님이십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전성난 후보 측 토론을 맡으신 김행란 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시에 토론회가 시작돼서 종결 시간은 8시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후보자 정견 발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호 토론과 후보자 지지 패널로 오신 분들의 토론과 지지 발언이 있겠고요. 또한 사전에 접수된 사전 질문과 그리고 우리 또 선관위에서 준비한 질문,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서 작성했던 질문이나 아니면 현재 작성하고 있는 질문지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질문은 토론회 전에 이미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현장 질문지는 들어오셨을 때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신 분도 있고 혹시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옆에 지금 현재 도와주고 계시는 진행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명을 쓰시고 질문을 가능한 요약해서 막 두세 가지 말고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전 협의에 따라서 실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질문은 오늘 질문에 채택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따 마지막 시간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두 후보님과 선관위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제가 그 질문을 무작위로 발췌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아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 배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잠시 뒤에 있을 후보자 정견 발표는 각 후보님들이 각각 5분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진행 요원 2분이 계시는데요. 마지막 끝나기 전 5분 전 30초 전에 한 번 종이 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종료되면 땡땡 종이 2번 울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은 총 20분이 할애되겠습니다. 물론 순서는 추첨을 이미 밑에서 30분 전에 해서 그 순서로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때 후보자 상호 토론은 질문은 1분이 되겠고 답변은 2분 이내이고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30초 이내 그리고 추가 답변은 1분 이내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은 이 상호 토론 시간 경우는 15초 전에 미리 끝나는 시간을 예견하는 그런 종을 한번 울리고 시간이 초과되면 바로 2번의 종을 울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자 측에서 추천하신 패널 또는 지지 발언을 하신 분들의 토론 순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각각 5분씩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5분씩 주어졌기 때문에 30초 전에 예비종이 울리고 끝나면 2번의 종이 마침종이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현장 질문 시간인데 30분을 할애해 놨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넷상으로 미리 받았던 질문 4분 정도가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4분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미 접수했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 현장 질문 그리고 선관위에서 준비한 후보자 공통 질문들로 이렇게 30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선관위 질문은 앞의 내용들과 혹시 중복될 경우에는 제가 판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을 선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제가 안내를 하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을 진동이나 또는 울림으로 되신 분들은 무음으로 돌려주시는 아름다운 매너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후보자 전견 발표를 하겠습니다. 추첨회의에서 먼저 1번 후보가 먼저 전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2번. 네,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2번 후보이신 김웅기 후보님이 정견 발표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웅기입니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협회 회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본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협회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준비한 내용들을 제가 원고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촛불항쟁도, 민족 자주 독립의 길을 확고히 한 3.1운동도, 민주화를 외쳤던 5.18 강주항쟁도 시대를 바꾸자고 했던 시민의 염원과 행동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입장으로 보면 2019년은 제14대 강주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선출하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해입니다. 2018년 8월에 발표한 광주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618개소에 3,20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국비시설 424개소 1,870명, 시비지원시설 194개소 1,330명, 그리고 생활시설 161개소 1,117명, 이용시설 457개소 2,0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강주복지재단과 강주여성재단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보조금 지급 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설이 복지공과소가 80.1%,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관 소관 56.1%로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당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야 함에도 복지건강시설, 복지건강국 소관시설 74.2%,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관 소관 69.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간에는 급여 차이가 심각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만 공구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그룹홈,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성폭력 관련 시설 등 중앙정부 책임시설과 공공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호봉 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아예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중앙 환원된 곳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의 사회복지사의 동일한 조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에 단일임금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단일임금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변했고 또 시설 유형 그리고 종사자의 직종, 직무, 근무 형태 그리고 지역 간 격차를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이양 보조금 기간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올해가 그 시작해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계획을 해야 되는데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올해 19년이 3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에 저희는 아주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사 협회도 10년간 노력 끝에 지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10년의 노력을 저희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협회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한 바로 직능별 처우 개선에 관한 대응팀을 조직해서 시에 먼저 우리의 요구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협회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서 직원의 기강 확립과 역량 강화 등을 끝냈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부족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본인의 정견을 발표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번 전성란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허락하시면 단에 가서 해도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제일 잠시만요. 잠시만. 네. 일단은 진행 시간에 포함이 되죠, 이게. 네. 하루 일상을 마치고 피곤함에도 사회복사에 관심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 무척 떨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복지사 전성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제14대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전성남입니다. 6만 사회복지사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 사회복지 현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있을 거라는 단 1%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일, 현장에서 동료 사회복사와 함께 또는 평범한 사회복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욕구가 변화되었고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역시 매우 빨랐습니다. 또 우리의 현장은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복지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처우, 우리의 업무 환경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처우, 우리의 업무 환경을 공론하자면 이상한 시선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화가 변두리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서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후배 사회복지사로서, 동료 사회복지사로서,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더 귀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변화가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6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참여와 힘으로 사회복지사협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협회가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로 회귀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협회는 변화했지만 공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 전성남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난 협회의 경험과 노하우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저 전성남은 원칙과 상식으로 광주 사회복지 환경을 변화시키고 믿음과 신뢰로 사회복지사와 동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그 이름에 평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그 이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책과 지위를 떠나 사회복지사로 함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의한 사회복지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성남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개발 싱크탱크를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의 의제로 고민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한 응급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다로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오픈된 광사업 일본가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저 전성남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복지사 전성대를 만들기 위해 머리품, 마음품, 다리품을 팔겠습니다. 기호 1번 전성남 사회복지사의 전성시대를 위해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정견 발표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다 전달하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에 좀 더 보충 공약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상호 토론 순서가 20분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참석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켜보시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심성의껏 토론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나 답변이 과도하게 길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자장인 저가 중간에서 적절히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질문이 1분 이내, 답변이 2분 이내, 그리고 추가로 추가 질문에 대해서 30초, 추가 답변은 1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당 총 소요 시간이 10분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후보님이 1번 후보님에 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수정 소장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훌륭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나름 공약을 준비하셨을 때 최대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서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감당하기는 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그냥 이걸로 하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전승남 후보님께 그냥 경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1번 후보님께서 2번 후보님에게 토의할 내용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1일부터 시작한 선거, 14대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에 함께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김웅기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어서 선거가 더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물 이력서에 보시면 10가지의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고작 했더니 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뛰어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10가지의 경력을 보실 때 본인이 이와 같이 많은 현장을 경험한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인해동산에 입문했습니다. 처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입문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옮기게 다닌 것은 이제 고 김인재 이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추진력 있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봐주셔서 그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한번 읽어봐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처음 김영삼 대통령 시범 사업을 했던 지금은 지역자료 후견 기관인데 그때도 그리 갔었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실적을 내서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왔고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왔는데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받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모 관장님으로 되신 분이 더 훌륭하다고 해서 서구노인 복지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사발령 나서 서구노인 복지관에 갔습니다. 서구노인 복지관 가서 좋았던 거는 저희가 서구노인 복지관이 지금 1인으로 있는데 그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1000명을 모시고 나이트클럽에서 행사를 했던 것이 아직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문화회관 관장까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 광산구에 있는 시간제 낙급 공무원을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람의 집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람의 집이 성인 지체 장애인 시설인데 그쪽이 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후배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가게 됐고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방금 2014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공고물에 보니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가 직무 영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네, 네. 저는 참 의미 있고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였다라고 보고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조직 문화 향상을 통한 직무 만족 증진 노력이 무엇인지와 향후에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사의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 제 경험의 다양성 때문에 사실은 조직 문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조직 문화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이제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학교에서 제가 논문을 통해서 받았 연구 결과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 사업을 후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내고 해결하니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저희가 유형이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사무실에 근무하신 분들, 그 다음에 생활재활교사, 그 다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영양사 이렇게 파트가 있는데 각 분야마다 권한 이음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은 각자 맞게 일을 하시고 특히 아침 조회 시간에 서로의 문제들을 논의하시면서 거기 그 직원들 간에 답을 찾고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 또 현장에서 느꼈던 새로운 조직 문화, 직원들의 권한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분들의 능력을 존중해줬던 것이 그래도 평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저희 시설의 그런 문화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현장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20분인데 지금 2번 후보자님께서 토론의 질문 부분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에 10분으로 이렇게 축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번 후보님의 고도의 선거 전략이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않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1번 후보님이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협회 토론회가 토론회의 계획이 있어서 토론을 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대방 후보가 포기를 하니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방금 제가 토론하는 것은 저는 이 프로그램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참여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동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상호 토론 시간을 넘어서 그 다음에 후보 추천 패널 지지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동의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께서 추천해 주신 패널의 토론 및 지지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다시 또 현장 질문은 또 있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사전 추첨에 따라서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후보 측의 패널의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1번. 제가 잠시 번호가 막 헷갈렸네요. 1번 후보님 측의 패널 주십시오. 저도 역시 사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전성남 후보 지지 발언자 김행란입니다. 저는 소아아라밀터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20대 초반 가장 말단 사회복지사회부터 시작한 현장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와
협회장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전성남 후보는 우리에게 무엇이 왜 필요한지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기에 결코 쉽지 않은 결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전성남 후보는 누구보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깨어 듣고 공감하며 마음을 열어 보듬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성남과 이야기를 할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야기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전성남 후보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고 말보다 성과로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때로 실패한다 해도 그 실패마저도 열정으로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전성남 후보는 누구보다 우직하고 진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국이라고 합니다. 전성남 후보가 근무하고 있는 동구 시니어 클럽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은 전성남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냥반 참말로 진국이여라. 저는 그 어르신들의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전성남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한 곰국 같은 그 품성이 20년을 하루같이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라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정, 공과 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기준과 원칙이라는 잣대로 때로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는 최대 공감 능력의 소유자 전성남.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전성남 후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품을 파는 일꾼이 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광주 사협이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뚜렷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광주 6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해 어디를 가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논리와 명분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광주 사협 회장이야 라고 말할 때 왠지 어깨가 으쓱해질 그런 사람. 바로 전성남입니다. 제30년 사회복지 경력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지지하고 발언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제가 확인하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나서지도 않고 편도 들지 않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장 선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며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복지가 급변하고 있는 이때 이 급한 변화들을 마주하고 대응하며 선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광주의 사회복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성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의사야, 우리 아빠 공무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 아빠 사회복지사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직업, 인정받는 직업으로 만들어줄 후보, 전성남과 함께 우리들의 전성시대, 어느 지역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잘 살고 살맛 나는 광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기호 1번 전성남, 떳떳하고 당당하게 파이팅을 외치며 쉬지 않고 뛰고 있는 전성남을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2번 후보 측의 패널의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가셔야죠. 저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정견 발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5분입니다. 근데 아마 5분이 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엑기스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성담 후보님도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우리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는 반드시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그리고 현직 교수인데 왜 여기에 와가지고 무슨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느냐인데 그 이유가 바로 저와 함께 인해동산에서 필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선남 후보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한 마음에서는 정말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김운기 우리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인해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옆에서 같이 지켜봤고 함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배들을 정말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시기에는 미소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밭에는 정말 따뜻한 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감은 겪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발령이 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서 해결하라. 이거는 인정받는 일이거든요. 사표를 내라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일을 해결하라. 근데 제가 지켜본 김은기 후보는 가는 데마다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하다못해 마이크를 들고 행사 때마다 MC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지도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청소년 수련관 관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겪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공약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문구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당당한 사회복지사. 이제는 사회복지사도 정말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가 돼야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는 우리 협회가 돼야 되는데 그 감동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약처럼 잘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당한 사회복지사,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 그리고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협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발언 잠깐 드리겠는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누군가 되리라고 결정을 하셨을 것인데 두 분 중에 누가 되시더라도 충분히 우리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전국의 모델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이번 계기가 이 두 분에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되든지 오늘 이 선거가 축제의 선거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혹시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안 되더라도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능력을 같이 발휘해 주기를 바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섰고요.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섰습니다. 우리 전수님 오해 없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선거는 상호 비방이 아니고 서로 공격이 아니라 축제의 장임을 우리가 서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두 후보님의 패널의 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지를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실 때 기호 1번과 2번을 구분해 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분 지지 발언해 주시는 패널 분들은 들어가셔 앉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상호 토론 시간이 우리 전성남 후보님께서 4분의 그 잉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4분 시간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사용하고자 합니다. 혹시 본인 생각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맞겠네요.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는 현장 질문 시간인데요. 총 30분의 시간이 지금 현재 할당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질문 영역이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받은 질문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준비한 공통 질문,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에 넣어주신 것을 각 후보별로 공평하게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사전 질문, 인터넷상에서 들어온 질문이 4분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좌장인 제가 선택을 해서 질문을 두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2번 후보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은 1번 후보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맞죠? 예. 지금 여기에는 전혀 뭐 각색이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온 것을 출력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에서 보수 교육의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을 조금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먼저 2번 후보님부터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보수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초창기에는 협회가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보수 교육비를 받으면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왔는데 다양한 커리큘럼이라든가 다양한 정책,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8시간 중에 4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문호들은 충분히 개방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사회 변화되는 것들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혹시 제가 그게 한사협에서 그 정해진 규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여러분 뜻이 또 그렇다 그러면 한사협에 가서 그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번 후보님으로부터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대체 부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대가 우리가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몇 대 몇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을 우리 현장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교육받으러 오시면 교육만 받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다양한 직종들에 또는 선생님들하고 교류하는 장들이 많아서 저는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길게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 시설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건데요. 사회복지 시설의 정년은 시설장이 만 65세이고 종사자는 만 60세로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광주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정년이 현재 시설장의 경우는 똑같이 사회재활교사와 마찬가지로 60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회복지 시설과 동일하게 만 65세로 정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꼭 답변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2번 후보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4.7명당 2명이 갑니다. 그리고 요즘 탈시설화라는 명분이라고 그러긴 아직 좀 규정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탈시설화 때문에 4명 정도 모실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이 탈시설의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가정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원장님 티오를 못 받고 사회재활교사 티오로 받고 있어서 2명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거해서 이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꾸자고 시나 보건복지가 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질의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시설로 인정되면 당연히 시설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장이 충분히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4.7명당 1명은 우리나라에서 규정된 거지 다른 데는 장애인 한 분에 2분의 뭐 생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 것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번 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현재 탈시설하고 자립지원 흐름이 앞으로 갈 지향점이고 방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생활 과정에서 60세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좀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그래서 그 근거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에서 준비한 공통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장 직권으로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께서 공이 우리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공약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1번 후보님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정도 되면 다들 올해 급여에 대해서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연말이 되면 서울이 되게 부럽습니다. 12월 초만 되면 서울형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1월 29일경에 올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사실 서울이 부럽고 너무 가고 싶습니다. 서울로. 자, 단일 임금 체계 우리 시에서 계획 발표했습니다. 85%, 90%, 95%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건 행정과 민간이 서로 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지키되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잘 되고 못 되는 것과 더불어서
적어도 3개년 계획이 마지막 된 시점에서는 서울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광주형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만들고 싶은 가이드라인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종지부를 좀 싣고 싶습니다. 다 함께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2번 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기 2018년도 2020년 3개년 계획이 광주광역시에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 민간에서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협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오시고 행정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도 오시고 의원 신수정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민간하고 합의된 내용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강주재단 모 재단의 박사님께서 2016년도에 말씀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2013년도 시작해 2019년도 3년 계획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고마운 거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 박사님이 이거를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대로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강하게 생각하면 왜 85%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강주형 일자리의 시작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주형 일자리가 3,500만 원에 44시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도와준답니다. 그러면 지금 올 140만 원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75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돈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간 좀 있죠. 예, 아무리 똑같은 법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약한다고 해서 같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이제 성과 위주로 전반적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부담들이 사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은 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지금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해 지역사회 뭐 돌봄이라고 이렇게 굳이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발휘하는 독과점 영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공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민간 영역의 부분을 공공이 중첩 내지는 침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문 사항이 이런 외부 환경에 적극적인 어떤 그 개입이나 또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의 혁신 방안이 있다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2번 후보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커뮤니티 케어는 처음에 장애인하고 노인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가가 포용적 복지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어르신들 다 품에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돌봄이라고 하죠. 근데 주민자치센터에서 3명의 공무원들이 뽑습니다. 3명의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 보건소 영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진짜 보건복지부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변화는 숨쉬는 산소라고 합니다. 지금 광주가 마을 공동체 사업, 도시 재생 사업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못하는 것들을 이제 관에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이미 정책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책은 어떻게 깰 수는 없으나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저는 제가 사회복지사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줘서 시대에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번 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경들은 이렇게 급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아마 현장에서 많이 듣고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2025년이 되면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다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올해 노인 영역에서 4개, 장애인 영역에서 2개, 노숙 또는 정신에서 하나씩 해서 8개 시범 사업을 현재 공모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관하면 민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합니다. 저는 행정은 민간 없이 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민간이 행정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파트너가 되려면 파트너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보면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은 큰 틀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노인 영역에서는 재가 서비스도 들어 있습니다. 주택 플러스. 그러면 재가 서비스 없이 커뮤니티 케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공약 중에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여기 계시는 학자분들과 힘을 모아서 싱크탱크가 우리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장 질문 시간이 총 30분 중에 15분 정도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이 앞쪽에 2개의 후보 함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저도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 뭐 제가 뽑든 아니면 후보자님들이 뽑든 내용이 앞서 우리가 사전에 인터넷상에서 받은 질문이나 또는 선관위에서 받은 공통 질문과 겹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그냥 한 장씩을 동시에 손을 넣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님에게 질문이네요. 굉장히 길 수도 있지만 제한 시간이 2분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되시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부 계획을 간략하게. 굉장히 난해한 답변입니다. 세부 계획인데 간단하게 하기가 참 질문 너무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부 혁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직 진단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협회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협회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근로 환경도 사회복지사가 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찾아가서 우리의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오픈된 광사협 1번가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사협 1번가에는 어떤 얘기든지 누가 하고 싶은 얘기든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사협 1번가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현장의 문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파트너가 되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 집단과 협력해서 우리 현장의 문제에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사 보수교육을 우리 현장 사회복사의 당사자 중심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세대 통합의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사회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리고 당당하고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직급과 상관없이 사회복사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세대형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광주 사회복사 협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계획을 4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앞서 이미 말씀하셨던 처우 개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근로환경 개선, 행정과의 관계 또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이 3가지인데 짧은 2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아, 제가 보면 안 될까요? 예, 봐도 됩니다. 예, 그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예. 질문을 예. 4가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하나는 네, 겹치는 네. 예. 30분이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근로 환경들은 많이 기능 보강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걸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 환경에 얼마나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거기에 맞게 요구를 하느냐 이게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회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컨설팅 사업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는 정말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해봐서 압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들을 좋아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사 전문성 향상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인문학도 강조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시설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아시려면은 어르신도 알아야 되고 애들도 알아야 하고 마을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노동부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게 안 됐지만 노동부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80% 환급한 교육이 있습니다. 노동부와 가서 저희들이 그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열게 해드리고 사회복지 가치 철학과 관련된 거는 꼭 사회복지 협회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직업임을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질문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방금 뽑힌 2분이 뽑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김세범 선생님 잠깐 나오시고 정유정 선생님이실까요? 혹시 계실까요? 정유정. 예, 2분 잠깐 나오셔서 질문지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쪽에서 순서대로 한 잔씩만 뽑아주시고 제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잠깐 가고 계시고요. 질문이 겹치지 않나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선 좀 전에는 1번이 먼저 했으니까 이번 2번의 질문을 그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는지 당황스러워서 예. 사회복지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종사하고 있고 연령층마다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의 고민을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하고 들어가시게요. 잠깐 계세요. 잠깐.
네, 후보님께서는 광주 사회복지사 협의회 연간 예산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아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의회가 아니고 협회인데 아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후보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십시오.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가 누구에게 있듯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직 문화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만나 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공무원처럼 한 달이라도 안식년 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오래 하셨던 이사장님들은 내가 정말 50년대부터 어려운 상황을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대접을 못 받던 거에서 좀 안타까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 협의회에서도 박물관을 만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점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조직에서 계속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원장들은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신분이 참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회에서 집에 가십시오라고 하면은 가야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대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것. 저희 협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후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저보고 회장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협회 잘하라고. 협회 2018년 결산 보면 20억 3,6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5억 정도 됩니다. 5억의 회비 수입이 1,700,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360만 원 정도는 청년드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협회가 가진 비중 중에 청년드림의 일자리 예산이 많다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우리 협회의 재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두 후보님이 각각 하나씩 뽑아서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대답하는 순서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님이 읽어주시고 거기에 답변을 같이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노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노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보다는 사회복지 노측과 서측이 모여서 공동의 경영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그런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노조의 개념을 떠나서 일반적인 노조는 당사자 간의 이익만을 요구한다면 저는 사회복지 노조 활동은 당연히 공동 경영과 서비스 질 향상의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활동이 곧 우리의 근로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2번 후보님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권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활동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문제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사회복지사 인권이 어떤 문제가 있어 모니터링 체계, 제가 그냥 이해하는 방법대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인권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특히 이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것들을 하소연하고 항변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법도 장애인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인권 침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20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아동 시설은 500만 원 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약에도 넣었지만 선한 사회복지사 알린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선한 사업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들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알리는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사들을 제가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생활시설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더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근무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나중에 사회복지사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나쁜 불이익을 안 당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정확하게 물어보신 거에 질문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금방 질문. 굉장히 소중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실 굉장히 냉철한 시간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타이머 담당이 계십니다. 두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장씩 뽑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위치하셔가지고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두 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이 멋졌습니다. 그 열정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대단한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사회복지사들이 모였던 곳을 보면 너무나 힘 빠지고 축 처져 있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올려주고 싶고 진작지고 싶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정말 과하게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 열정들이 지금 제가 사회회장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열정이 된 것 같고 그 열정을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대 갱년기를 지금 선거운동으로 열심히 이기고 있습니다. 점점 저도 그런 에너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들의 오늘 참석하신 모습이라든가 얼굴을 보면서 그 열정들이 과하지 않도록 계속 절제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번 후보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의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저는 앞에서 제가 재원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현재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사업단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청년 드림이 차지한 비중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회가 청년 드림을 하기 위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거라고 하는 관점도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제가 회장이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진지한 고민을 필요합니다. 물론 협회가 후배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협회의 본질적인 문제와 문제가 결부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우리가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번에는 두 후보님의 패널들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요. 두 후보님의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서로 상호 교차해가지고 질문지를 뽑아서 질문을 해주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후보님 패널 쪽은 2번으로 오시고 2번은 1번으로 오시고. 그러면 먼저 2번 후보 측의 패널이 1번 후보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들어왔는데 또 시키네요. 지자체의 과도한 지도 점검 및 시설 규제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 시 호봉 제한이라고 이렇게 썼네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후보님의 패널이 2번 후보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장으로 계시는데 그 기관에서 후보자님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두 번째, 광주 장애인 거주시설 협회장으로 3년간의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1번 후보님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지자체의 과도한 지도 점검 및 시설 규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규 직원 채용 시 호봉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먼저 후자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 방문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4호봉이 그만두셨는데 3호봉 이하로 채용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듣는 느낌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더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이건 엄연한 근로기준법의 위반입니다. 과도한 지도점검 저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점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싱크탱크를 통해서 우리가 과도한 점검이 되지 않도록 그 점검들을 모아서 조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역으로 역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다음부터 그거 하지 말도록.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협회가 중추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번 후보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직원 평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참 어려운 거네요. 직원들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봐서. 근데 저희는 그 선택적 3교대로 움직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일단 평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좀 노조가 있는 곳이거든요. 처음에 노조가 있었는데 좀 자주 이렇게 부딪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민주노총의 위원장님께서 혹시 시설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마다 매 해마다 김동철 의원님한테 지도 점검을 제가 받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이 저희 기간을 참 애틋하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추석 아니면 명절 꼭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오셨을 때마다 그래도 칭찬을 조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뒤에서 싫어하는 직원도 있겠죠. 시설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마주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결제 오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다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특히 병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잘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협회장이 돼가지고 제가 한 거는 후원금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거든요. 근데 매번 3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300만 원을 자부담해서 했고, 그다음에 연말쯤 되면 꼭 한 300만 원 정도 시에서 받아서 직원들하고 이게 24개죠. 23개 직원들하고 같이
항상 그런 행사들을 같이 진행했던 것이 그랬던 것 같고 2018년도에는 거주시설이 신문지상에서 나쁜 시설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전 질문 2개, 공통 질문 2개, 그리고 각 개별 질문이 5개에서 총 9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 많은 질문지가 양쪽에 한 7, 8개 정도 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일단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질문의 영역은 거의 다 터치가 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약 한 8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원래 진행 시간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에 이제 우리가 상호 토론 시간에서 한 14분 정도를 이렇게 지금 좀 두 분이 아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후보님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첨에 의해서 아까 1번 후보가 먼저 하고 두 번째 2번 후보가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앞에서 있으니까 끝도 앞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 토론을 통해서 점잖고 품격 있는 질의를 주고받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활동을 다 중지시키고 오직 여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웅기 후보님께서 상호 토론을 사실상 통째로 포기해버려서 매우 유감스럽고 오신 선생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한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2월 1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축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출발은 복지의 성지 남구에서 남구 양림동 고든 어비슨 기념관에서 저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지금까지 100여 개의 기관과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근무 중 불편함에 대한 양해도 구하고 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사회복지협회장이 되어야 하는지와 사회복지사 전성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언받으며 오늘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통해 정말 행복했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희망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회복지사분들을 만났습니다. 광산구에 근무하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선택은 그동안의 후보자의 삶에서 평가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가를 보았습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이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이 떳떳하고 당당한 삶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 바쁜 가운데 사회복지사 동료들께서 함께 해주신 거 축제로 만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없는 동구 시니어클럽 우리 직원들 13분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애써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믿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원봉사해준 제 후배들이자 예비사회복사들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복지사 협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 2번 후보입니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는 시간들 개인적으로는 참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들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약속은 제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오늘 후보자 간 상호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 질문에도 흡족스럽게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두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19일 날이 화요일인데 그날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투표 혹시 협회에 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중앙 선관위에 가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온라인상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문자로 가셨을 건데요. 투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되면 정확히 끝납니다. 절대 여러분 집에 계시는 또는 기관에 계시는 벽시계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시계를 보시고 6시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중한 이런 토론 내용은 별도로 녹화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참석하신 못하신 분들도 옆에 분들에게 권유해 주셔서 오늘 생산적인 그런 의미 있는 토론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